안녕하세요. 김실장TV의 김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청담동 48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완전히 마감이 되어서 그 내부를 하나씩 보여드릴까 해요. 앞에 3편에 걸쳐서 공사하는 과정을 쭉 보셨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같이 함께 보실게요. 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현관이죠. 신발장을 포함해서. 자, 여기는 조금 다르게 중문을 자동문으로 했어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중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손에 짐이 있거나 이러면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이게 자동문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신발장을 다 드러내고 하지 않아서 밑에 간접등을 넣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바닥에 타일을 깔았고 여기 간접등 박스를 따로 제작해서 이렇게 간접등을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특별히 양쪽으로 따로 제작해서 넣은 거죠. 왼쪽에는 신발장을 4칸으로 만들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푸시로 해서 열면 골프채나 우산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이 벽면 전체에 흑경을 붙여서 출퇴근하실 때 여기서 직접 착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중문이 자동문일 경우에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편하겠죠. 근데 안쪽에도 만약 같은 방식이면 사람이 이렇게 거실에 다니면 계속 중문이 열리겠죠. 그건 좀 불편하니까 안쪽에는 센서보다 터치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집은 기존에 쓰시던 가구와 새로 구입하신 가구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구 구경도 하시고 저희가 설명하는 것도 같이 들어주세요. 자, 먼저 거실부터 보시면 거실 천정에 동그라미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간접등을 이렇게 동그랗게 넣었는데 생각보다 조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가운데 이렇게 등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근데 요즘 등들은 리모컨이 같이 나오는 등들이 있어요.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등의 색깔도 바뀌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노란빛이 돌고 은은하게 설정을 해 놓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밝아지는 효과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은은하게 야간 모드까지 가능한 조명이에요. 제가 조명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굉장히 더 활용도가 높은 조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실 이미지월 아톨이라고도 하죠. 타일 작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타일 작업을 근사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도 목공 작업한 다음에 도장 작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 하나씩 더 한 건 아래쪽에 간접등을 넣어드렸습니다. 간접등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요. 안방과 거실에 커튼이 있는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커튼이 좀 크죠? 길고 그래서 전동 커튼으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전동 커튼은 당연히 리모컨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닫아서 쓰실 수도 있고 열어놓고 조금 더 환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속지도 별도로 전동으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옆에 벽면은 소파가 놓여져 있는 벽면에는 웨인스코팅 작업을 했었죠. 앞뒷면이 같은 색으로 도장을 했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를 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통 아파트인 경우에는 에어컨 배관이 벽 안에 매립이 되어 있어요. 에어컨을 구입하실 때 매립형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식탁은 6인용 식탁을 두셨어요. 식탁을 뭐 그냥 나중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식탁 위에는 보통 식탁 등이 있죠. 등이 불이 켜지려면 전선이 미리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 식탁을 어디에 둘 거고 식탁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결정하셔서 맞는 자리에 전선을 뽑아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주방 가구는 한샘 제품이에요. 제품 중에서도 이 마감재가 도장이나 팩트 제품이 아니라 무늬목으로 마감한 제품이라서 조금 고가입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작하는 가구의 경우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해요. 어떤 구성으로 할 건지, 어떻게 칸을 나눌 건지, 칸 안에 어떤 거를 넣을 건지 디테일하게 결정을 하시고 제작이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빌트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전을 같이 결정을 하시고 이 가구를 제작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게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빌트인 제품일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많은 상담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이 주방은 벽면을 따라서 장이 위치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아일랜드를 두었어요. 여기서 직접 조리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이 안쪽에 전체가 수납장인 형태입니다. 이 아일랜드 가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덩치가 큰 가구인 거죠. 이 아일랜드 안에는 인덕션도 있고요. 식기세척기, 싱크대 위치해 있는데요. 보통 인덕션 위쪽에는 후드가 설치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중에 후드가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인덕션 앞에 이렇게 까만 띠가 있어요. 내장형으로 안에 필터가 있어서 요리를 하시면 이 공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필터를 거쳐서 공기가 밖으로 내보내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디자인하실 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주방에서 조리를 하면서 마주보는 벽면, 여기는 우리가 타일을 붙였어요. 요철이 있는 타일을, TV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굳이 여기서 TV보다는 선반을 설치를 해서 데코레이션을 하는 정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간접등이 들어가 있는 선반을 설치를 했고요. 액자나 이런 것들도 올려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 집은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예쁘게 마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주방에는 지저분한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가 보일러 분배기가 있었죠. 보일러 분배기는 보기 흉하니까 가구로 짜고 이쪽 빈 공간에는 분리수거함을 놓고 여기서 쓰레기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안쪽에는 인덕션이 있지만 가스 버너를 써야 될 때가 가끔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맥주 안주로 쥐포를 구워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필요하죠.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가스 버너 2구짜리를 넣은 형태입니다. 하부에는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뒀죠. 방 내부에는 전부 도배를 했지만 거실 벽은 이렇게 타일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타일 마감을 했더니 훨씬 더 밀도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보이는 벽면이에요. 그림을 걸어 두시거나 테이블을 두셔가지고 장식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간접등이 없었는데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안방을 잠깐 보실게요. 안방 커튼의 경우에는 암막 커튼으로 했어요. 암막 커튼은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커튼을 닫았을 때 외부의 빛에 방해를 받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방 파우더룸과 화장실인데요. 파우더룸은 거울을 더 크게 하고 간접등이 들어가 있는 거울을 제작을 해드렸고 붙박이장은 기존 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여서 제가 필름 작업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시면 모든 문에는 이렇게 다 필름 작업을 했었어요. 필름 작업만 해도 충분히 새것 같은 효과가 나죠. 변기도 비데가 일체형인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렸고 세면대장 딴 거 기억하시죠? 거울장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양쪽으로 열리는 슬라이드 장이 있어요. 대신에 이 슬라이드 장은 가운데에 줄이 생기죠.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위로 열리는 플랩장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높이가 크지 않은 제품이 좋겠죠. 너무 크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안쪽에 간접등을 넣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기본적으로 있는 등, 이 등을 켜면 욕실 안에 있는 환풍기랑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습기를 말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안방에서 씻고 나오시면 맞은편 방을 옷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옷방 가구도 마찬가지로 주방 가구 맞추실 때 같이 진행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내가 어떤 옷을 수납을 할 건지, 하부의 수납장은 몇 개를 만들 건지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만드셔야겠죠. 아주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기는 상부에 이렇게 행거를 걸 수 있게, 여기는 짧은 옷, 여기는 긴 코트, 여기 하부에는 여러 가지 뭐 티셔츠나 이런 걸 넣으실 수 있겠죠. 여기도 긴 코트나 위에는 소품, 그리고 여기는 상의, 하의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다른 것들도 공간에 맞춰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액세서리 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운데 있으면 훨씬 더 스타일링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 집은 총 방이 4개예요. 그 중에 세 번째 방은 서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재방은 기존에 쓰시던 가구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책장들을 그대로 넣으셨고 책상 하나 넣으시고 집에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에 이 방을 사용하시겠죠. 자, 서재 옆에는 거실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가 안방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을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게 연출했죠. 그건 타일 컬러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모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거실 화장실은 조금 어두운 컬러를 썼었어요. 타일을 고를 때. 여기는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 드는 화장실이 된 거죠. 변기도 까만색으로 하고 똑같은 세면대에 넣었고요. 욕실 수납장 대신에 뒤에 간접등이 들어간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욕조가 따로 없어서 샤워 부스도 설치했고 간접등이 들어갔죠. 자, 이 방은 네 번째 방, 취미방으로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자, 두 분의 취미 생활을 잠깐 보실 수 있는데 저도 같은 취미를 하고 있지만 보실게요. 여기서 뭐 퍼팅 연습도 하시고 골프용품을 정리정돈을 해 놓으신 방입니다. 내부에 붙박이장이 있어서 문만 필름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이쪽은 실외기실이에요. 이 문도 필름 작업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4개의 방 모두 도배를 작업했고 전등도 보여드렸던 리모컨형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 청담동 48평형 아파트 마감된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약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철거부터 청소까지 하는 작업이었었고요. 저도 오랜만에 주택공사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접했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택공사 하실 때 셀프로 하시거나 의뢰를 하실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